자, 이번에는 배설기관을 봅시다. 배설기관에는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습니다. 콩팥은요, 주먹만한 크기가 허리 등 쪽 좌우 한 개씩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척추 뒤에 등 쪽에 이렇게 주먹만한 게 2개 콩팥이 있어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서 오줌을 생성하고요. 콩팥은 겉질과 속질로 나눠져 있고요. 콩팥 깔때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겉질, 속질, 깔때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콩팥을 이렇게 보면요. 바깥쪽이 겉질이고요. 여기가 속질입니다. 속질.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가 이쪽에 있어요. 됐죠? 겉질, 속질에 네프론이 있다. 다시요. 겉질, 속질. 이렇게 네프론, 네프론, 네프론. 네프론, 네프론, 네프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네프론은 뭐냐면요. 오줌을 만드는 단위예요. 자, 구성은요.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리는요. 모세관이 꼬여서 뭉쳐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콩팥 동맥이 이렇게 콩팥 안에 와서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이 토리입니다. 모세혈관이 꼬여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는요. 토리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한 겹의 세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꼬여있는 토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여기가 보먼주머니입니다. 됐죠? 요거예요. 다음 세뇨관은요. 보먼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뇨관이에요. 그러면 혈관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뇨관을. 이때요.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네프론은요. 토리, 혈관이 꼬여 있는 부분,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을 포함한 요 세 개가 네프론이에요. 이 네프론들이 겉질과 속질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콩팥 한 개에는요, 네프론이 약 100만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네프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겉질과 속질에 걸쳐 있다는 뜻입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해줄게요.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에요. 그래서 콩팥이 있고 방광이 있는데요. 여기가 오줌관입니다. 오줌관 됐죠? 그래서 오줌을 방광까지 운반합니다. 방광은요, 콩팥을 만들어진 오줌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 꽉 차면 오줌 매려 하면서 쉬 이렇게 하는 거죠. 요도는요, 방광에 모여진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관입니다. 오줌의 생성과 배설, 콩팥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요, 여기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일단 모입니다.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네프론, 네프론, 네프론 얘네들이 100만 개가 쭉 있고요. 세뇨관에서 콩팥 깔때기로 모였다가 오줌관으로 갔다가 방광에 모였다가 오줌을 싸죠. 그러면 일단 콩팥 깔때기에 모여야 됩니다. 콩팥 깔때기에 모이고 콩팥 깔때기 속 오줌은요. 오줌관을 지나 방광에 모인 다음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요걸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이제 콩팥 그림입니다. 콩팥 동맥에는요, 노폐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요, 노폐물이 걸러져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고요. 이제 노폐물이 적은 피가 돼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콩팥 정맥에는요, 노폐물이 적은 상태가 돼요. 자, 콩팥의 바깥쪽을 콩팥 겉질, 여기죠. 그 다음 안쪽을 콩팥 속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죠. 안쪽. 다음 콩팥 깔때기 이 부분입니다. 콩팥의 가장 안쪽이고요. 빈 공간이고요. 네프론에서 모인 오줌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밖으로 해서 오줌이 찔찔찔 나오겠죠. 자, 이때요. 조금 더 여기를 확대해서 봅시다.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걸쳐진 부분인데요. 자, 혈관이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보문주머니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게 겉질입니다. 속질에는요, 세뇨관이 있고요. 여기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겉질과 속질을 걸쳐서 이렇게 네프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콩팥 동맥에는 노폐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노폐물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럼 노폐물이 가서요. 토리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요. 우리가 호수를 막 꼬면 압력이 높아지죠. 혈관도 꼬아놓으면 압력이 높아집니다. 통로가 좁아지니까요. 그러면서 노폐물이 이렇게 걸러집니다. 그래서 세뇨관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집합관으로 갔다가 콩팥 깔때기 연결됐다가 다시 오줌관으로 갔다가 방광에 모였다가 자,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노폐물이에요. 자, 이때요.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요가가 일어납니다. 이거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요.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재흡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됐죠?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재흡수하게 됩니다. 다음요. 노폐물 좀 미처 여과가 되지 않는 애들이 이렇게 혈관을 따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처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이 혈관을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몸 안으로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세뇨관 쪽으로 이렇게 분비를 합니다.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그래서 몸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요 과정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토리와 보몬 주머니는 콩팥 겉질에 있어요. 기록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과 세뇨관은요. 모세혈관, 세뇨관 두 개는요. 속질에 있고요. 다음 토리, 보몬 주머니, 세뇨관 요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네프론. 됐죠? 다시 글자로 정리합시다. 콩팥 겉질은요. 콩팥의 겉부분입니다. 다시 볼게요. 콩팥이 있으면 여기가 겉질이고요. 단면에서 보면 여기가 속질입니다. 여기가 속질. 그 다음에 여기가 콩팥 깔때기죠. 자, 여기는요. 말피 기소체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콩팥의 겉부분은요. 말피 기소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도리는요. 여과작용을 하고요. 보몬 주머니는 토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 층의 세포인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말피 기소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다시 봅시다. 토리와 보몬 주머니가 합쳐진 걸 우리가 말피 기소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뇨관까지 포함하면요. 요게 바로 네프론입니다. 네프론. 다시요. 토리와 보몬 주머니는 말피 기소체. 그 다음에 세뇨관까지 포함하면 네프론. 됐죠? 자, 그래서 문제 나올 때요. 토리와 보몬 주머니, 세뇨관은 네프론이다. 맞습니다. 말피기소체와 세뇨관이 합쳐지면 네프론이다. 이것도 맞아요. 됐죠? 근데 요즘 말피기소체가 잘 안 나오는데요. 학교 선생님마다 자, 요걸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일단 참고해 놓고요. 다음 콩팥 속질입니다. 콩팥 안쪽 부분으로 세뇨관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뇨관은요.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는요. 분비와 재흡수가 일어나는데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은 재흡수고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가는 과정은 분비입니다. 왜냐하면 세뇨관을 거치면 얘는 몸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세뇨관 쪽은요. 세뇨관 쪽은. 반면에 모세혈관으로 오면요. 이 혈액은 다시 몸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건 몸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흡수라고 하고요. 밖으로 내보내는 걸 분비라고 합니다. 다시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몸 안으로 들어오니까 재흡수.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건 분비, 몸 밖으로 나간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세뇨관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세뇨관은 재흡수와 분비 작용을 합니다. 다음 콩팥 깔때기는요. 콩팥 가운데 부분이고요. 빈 공간입니다.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오줌을 임시로 모으는 거예요. 됐죠? 오줌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요. 오줌관으로 오줌을 보냅니다. 그럼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오줌이 찔찔찔 나가겠죠. 자, 이걸 더 자세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몸에는요.
콩팥 두 개가 등 뒤쪽에 주먹만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콩팥 동맥은 노폐물이 많습니다. 노폐물이 마른 혈액이 이렇게 흐르는 혈관이 있었는데요. 얘가 꼬여 있어요. 이걸 톨이라고 하고요. 여길 둘러싸고 있는 한 겹의 세포층을 우리가 보문 주머니라고 합니다. 이 토리와 보문 주머니를 합쳐서 말피 기소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뇨관이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 다음 여과가 일어나서 세뇨관 쪽으로 간 게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밖으로 이렇게 오줌이 나갑니다. 이렇게 배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보문 주머니에 연결된 관을 우리가 세뇨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토리, 보문 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뇨관 주위에는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여길 통과한 혈액은요. 콩팥 정맥을 통해서 몸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됐죠? 이러면 노폐물이 적은 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확대할게요. 자, 콩팥 동맥이 노폐물이 많은 상태로 이렇게 옵니다. 그럼 혈관이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을 토리,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한 겹의 세포층, 보문 주머니. 그 다음 요 둘은요, 콩팥 겉질에 있고요. 여기 연결된 관이 세뇨관입니다. 세뇨관. 그럼 세뇨관을 거친 오줌은요,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오줌관, 방광, 요도 몸 밖으로 나가죠. 다음 이렇게 모세혈관이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콩팥 정맥이 돼서 깨끗한 피가 몸 안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뇨관과 모세혈관은 콩팥 속질에 있습니다. 됐죠? 자, 다시요. 그러면 토리, 보문 주머니, 세뇨관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네프론이에요. 네프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세요. 토리와 보문 주머니는 겉질에, 세뇨관, 모세혈관은 속질에 있다. 그러면 콩팥 겉질에 토리에서 보문 주머니 쪽으로 여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토리에서 보문 주머니 쪽으로. 됐죠? 다음 속질에는요. 세뇨관과 모세혈관이 있는데요. 자, 세뇨관을 거치면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보세요. 세뇨관을 거치면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고요. 모세혈관을 거치면 몸 안으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이렇게 거쳐서 몸 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때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면요. 몸 안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제흡수라고 하고요. 자,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면요. 몸 밖으로 나가니까 이걸 분비라고 해요. 분비. 됐죠? 요 그림 완벽하게 암기하세요. 됐죠?